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뉴스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포맷을 변경했습니다. 자막을 켜고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트럼프 당선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각종 경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및 계약 위반 혐의를 추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회사 가치를 약 2,55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비상장 주식 시총 1위인 틱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4년 동안 스타쉽 로켓의 발사를 40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팔란티어는 나스닥으로 상장 거래소를 이전한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주식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트럼프 당선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32%, 나스닥 지수는 2.24% 하락하며 주간 기준 각각 2.1%, 3.2%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6%로 낮췄으며 장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축소되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는 0.4%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신 회의론자 RFK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소식으로 제약 및 소비재 주식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VIX 지수는 선거 이후 최고치인 17.55를 기록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진행하며 회전율이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위산업체와 정부 계약업체의 주가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10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8% 증가해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전제품과 화장품 같은 소비재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산업 생산은 5.3% 증가했으나 예상치인 5.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전년 대비 10.3%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실업률은 5%로 낮아지는 등 경기 부양책의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가 예고한 최대 60%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해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2025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와 마이클 버리는 최근 중국 주식 노출을 늘렸습니다. 테퍼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같은 주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마이클 버리 역시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 주요 중국 기술 기업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다만 버리는 해당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하며 잠재적 손실을 방어하는 전략도 병행해 신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는 3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439억 위안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2,365억 위안으로 예상치인 2,389억 위안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순이익 증가는 투자 자산 평가액 상승과 투자 감손 손실 감소, 영업이익 증가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의 핵심 전자상거래 부문인 타오바오와 티몰 그룹의 매출은 1% 증가한 989억 9천만 위안을 기록했지만 중국 내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소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10월 소매 판매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부문인 라짜다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매출이 29% 증가해 316억 7천만 위안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296억 위안을 기록하며
인공지능 관련 제품 매출에서 세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자금난으로 인해 긴급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으나 협상이 지연되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달 논의되었던 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현재 이해관계자들과의 단기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이나 미국의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스볼트의 최대 주주이자 주요 고객인 폭스바겐은 추가 배터리 구매를 보류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BMW는 품질 문제로 인해 대규모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노스볼트에 대한 구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배터리 수요 둔화로 인해 자금 조달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및 계약 위반 혐의를 추가한 소송을 제기하며 두 회사를 AI 시장 독점 시도로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자들에게 경쟁사에 투자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규제 없이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 리드 호프만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초기 비영리적 목표를 버리고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투자금 약 4,400만 달러가 속임수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 AI의 이익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 xAI를 설립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 등 AI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머스크의 주장을 근거 없고 지나치다고 반박하며 소송이 그의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오픈 AI는 규제 조사와 소송이 성공의 결과라고 내부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내부 주식 판매를 통해 회사 가치를 약 2,550억 달러로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전 평가액은 2,100억 달러였습니다. 이 평가액은 미국 비상장 기업 중 사상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바이트댄스의 2,680억 달러 평가액에 이어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거래는 기존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새로운 주식 발행이나 자금 조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당 판매가는 약 135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12월 중 입찰 제한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나사와의 협력 아래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스타쉽 개발과 상업용 우주 발사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며 적외도 위성 군집을 확장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재선 이후 워싱턴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성 탐사를 국가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활용한 무인 화성 임무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4년 동안 스타쉽 로켓의 발사를 40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스타쉽은 개발 중으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화성 탐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펠컨 로켓으로 130회 이상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 및 정부용 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사장인 기네 쇼트웰은 규제 간소화를 요구하며 연방항공청의 발사 승인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A는 발사 규정을 분석하고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스페이스X는 규제의 복잡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우주 기업과 협력해 우주 탐사와 자원 개발을 혁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머스크는 우주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란티어는 나스닥으로 상장 거래소를 이전한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팔란티어는 11월 26일부터 기존 티커 심볼 PLTR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편입 가능성도 제기되며 관련 ETF에서 팔란티어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수요 증가로 미국 정부 매출이 40%, 상업 매출이 54%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와의 5년 계약이 실적에 기여했으며 AI 플랫폼 수요 확대도 주요 성장 요인입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 267% 상승했으며 11월 4일 실적 발표 이후 47%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재무지표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향후 성장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정치적 배경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의 우호적 환경도 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회사의 실적이 뛰어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된 상태라며 12개월 투자 추천을 보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